아이들 같은 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살기 운동에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시킨 교수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대로 김현우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잠깐 얘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내리세요. 예. 그래야 또 서로 얼굴도 알고.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하고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회복운동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이 성공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단체들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직시하고 반성을 하면서 발전 방안의 모습을 찾지 않으면 이 단체 역시도 똑같이 그리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단체들은 어떤 단체냐? 시작은 좋으나 행사를 하나, 행사가 시작이고 끝이다. 지금 요 캠페인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캠페인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공감을 시키고 이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이 부분들이 공감을 시키고 공감된 그들이 참여 주체를 지속적으로 이 파일을 크게 해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똑같이 기존의 단체들과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종교, 철학 이런 여러 가지를 뛰어넘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 운동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고 저는 반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것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취지 목적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면 그 취지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현재 우리나라 시민사단체들의 문제점들이 참으로 답답하다. 시민사단체들이 올바로 섰을 때 이 나라가 올바로 서는데 전부 다 어떤 편의 논리, 어떤 개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개변 논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 단체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 부분 안에서 많이 회장되게 단체에서 운영해서 포함돼서 해오시지 않았는가를 반성하지 않으면 이 단체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을 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되지 않으면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안에서는 상위법 안에서는 인성교육을 풀어내지 않으면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혁신,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 똑같이 하면 나도 똑같이 된다. 슬로건이 이것이 됩니다. 기존의 단체 했던 대로 똑같이 한다면 똑같다. 여기 모인 사람부터 나부터 변화와 혁신 쪽에서 정말 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꾸자. 단체라고 해서 지금 오늘 이 단체가 여기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 좋습니다. 좋은 얘기보다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발전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가 발전 방안에서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딱 들었을 때 그러면 저희가 골목사건 살리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환경 운동을 하고 한국교회 회복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콜라보 시켜서 거기서
이 부분이 인성교육이 있으니 인성교육을 하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야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것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떤 인프라 DB가 지역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는 전문가들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는 뭐냐면 행사로서 끝나고 공간에서 끝나고 그냥 하루 이벤트로서 끝나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진중하게, 그리고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담보적인 생각이 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부터 바뀌어야 지금 여기 있는 수노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늘 그래왔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내 봅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조직화를 만들어서 이 운동본부가 시민 참여 주체 교육으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때, 그죠?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당했던 힘으로 이걸 극복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 다울 때 모든 것에 대한 함께 어깨 희망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안에 대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세상이고 사람들에게 사는 부분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동행자들의 모임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는 이런 많은 단체들이 말은 잘합니다. 근데 그 파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저는 말보다는 그 파일을 만들어내고 지역 쪽에서 역할을 하고 그 지역 쪽에서 모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같이 어울림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단체들이 바뀌는 부분에서 제가 먼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부분의 발전은 대중공감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 다음 공감이 됐다면 어떻게 참여 주체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단체에 따라서 의식고치를 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실천의 모탈을 만들어서 그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대중건강, 시민참여주체, 의식고치, 지속가능 365-1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지금 크게 발전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나만의 단체가 아니고 우리의 단체가 아니고 현재 단체를 하고 있는 모든 단체 연대를 통해서 지역별로 발전시키고 중앙은 중앙대로 발전시켜서 하는 확대적인 방안, 발전 방안으로 아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그것을 이루는데 앞장을 서보겠습니다. 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우 회장님의 얘기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시간도 딱 맞췄어요. 정말 8분 50초 정확히 일단 하고 싶은 얘기도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상 한 9군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분 본부장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발표를 하신 마이크 쪽으로 다 썼어. 김현우 대표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본부장으로 있는 김명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모임에 정말 누구나가 다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합해졌을 때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첫 모임에 함께해서 반갑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잡혔을 때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았나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같이 지금 아까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회장님이 특히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다 공감이 갔습니다. 사실상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발기인 대표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답게 살기 운동이 다양해요. 어떤 한쪽에 편향적으로 할 수도 없고 아마 이제 나갈 때 인성교육 어쨌든 이렇게 인성교육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인성교육에다 그 초교파적으로 거기다 기본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의 여기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의견을 주실 거라 믿으며 세 번째 정창화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나오신 김 교수님 아주 이 단체의 기본 골격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거는 저는 좀 이제 교수님이 다 말씀하셔서 더 할 얘기가 없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신 본부장님 나오셔서 너무 짧게 하셨는데 제가 신분이 목사입니다. 목사에다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죠. 본부장님 짧게 오셔서 내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버타임이 되더라도 좀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과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박성동 목사님은 나보다 9살이 적지만은 저분도 교회를 은퇴하신 분이고 나는 은퇴로 말하면 벌써 몇 년입니까? 15년이 넘었죠. 그러면 사실은 옛날 같으면 고려장을 지내도 벌써 지낼 그런 연령인데 시대가 좋아서 지금 100세 시대는 이제 지났대요. 요즘 우리 그 노인 사회에서 하는 말이 이제는 바야로 200세 세대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 오영국이라는 어느 단체장이 200세 세대라는 책까지 단행본을 냈습니다. 이게 성령이 보면은 여러분 뭐 100세, 200세는 뭐 보통 아니에요? 뭐 800세, 900세까지 다 살았으니까.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 다 그렇게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잘 살아나가면 우리도 뭐 100세, 200세 사는 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실제로 요즘 와서 마음속으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거 내가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만 매달려서 살아서 이렇게 자동 케이스로 이렇게 장수하는 거 아니냐. 뭐 저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장수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 DNA가 이거 오래 못 사는 DNA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DNA하고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지금 그 갈렙이 간증하기를 85세에 뭐라고 간증했냐면은 내가 가나안 목지를 정탐하기 위해서 그쪽에 정탐원으로 12명 중에 한 명으로 정탐꾼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85세에 제 나이 때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지어라 들어갔을 때 그때 40세였는데 그 40대와 똑같이
지금 전당에도 나갈 수 있고 내 출입에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 참 나에게 그 굉장히 격려가 되는 그런 간증인데, 내가 아마 여기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이제 본격을 전개해서 내가 어디 혹시 강연을 가게 되면은, 나 지금 강연 다니는 거 벌써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은 인기짱, 나 좀 세속적인 표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 푹 놓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 참 박상동 목사님한테 내가 기선을 뺏겼어요. 제가 사실은 애국운동 조금 내 소개가 아직 안 됐는데요.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거 있어서 내가 그 중학교 다닐 때 MRA 운동을 하신 정준 장로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 도덕 재문장 운동을 한 거, 그때 왜 그거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실감을 했어요. 이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MRA 운동하는 거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 단체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협상을 해서 내가 MRA 운동을 해야겠는데 이거 이어받아서 내가 같이 좀 동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필 해오던 차에 박상동 목사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해야겠다고. 박상동 목사님은 제가 24년 전부터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참 잘 생각했다고. 내가 바로 MRA 운동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잘 됐다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여기 참여하기로 됐습니다. 저는 정말 저를 소개한다면 2003년 12월 19일 내가 마침 이 텔레비 KBS를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9시 뉴스가 나오자마자 효의중이에요. 여러분 여기 정치적인 어떤 감정은 갖지 않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포리스맨 출신입니다. 순경 출신인데 내가 평생을 대공 정보만 했습니다. 뭐 이렇게 교통 순경 이런 것도 아니라 순경 들어갔지만 이런 건 안 해보고 수갑 여기 차고 도둑놈 잡아당긴 것도 안 하고요. 물론 내가 이제 경감돼 가지고 강화 경찰서에 가서 수사과장은 했습니다만은 주특기가 대공과 정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딱 텔레비를 보니까 아마 그날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그 텔레비를 봤겠지만은 특별히 저만 그렇게 충격을 크게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그냥 아주 자지러지게 내가 무슨 정신 장난을 일으킬 정도로 제가 정서가 아주 교란 상태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어디 장면이냐면은 2003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당선된 지 1주년을 기념해서 노사모 주최로 저 여의도 8분 되면 쳐주세요. 교수님. 네. 여의도 공원 부지에서 노사모 주최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하는데 7개의 대통령이 야간 집회에 거기 나가서 참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3년 12월 20일 날 도화중앙일간지에 쫙 보도가 됐습니다. 7개 대통령이 말이지 사사로운 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념행사에 거기 나가서 연설을 하는 게 뭐냐, 아주 그냥 일찍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그거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말소리를 꺼낸 건 아닌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역시민 혁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제가 성격이 좀 거칠고 그냥 무락부락한 그런 본래는 온순한 사람인데 경찰 생활 한 34년 하다 보니까 성격이 개조가 됐어요. 또 제가 성격 개조하려고 경찰에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태어나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성장을 했고 평생을 교회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순경 생활 34년 하는데도 교회 생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소원 기도를 한 기도하고 나니까 소원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기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내용을 아시잖아요. 제가 역시 시민혁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주 성격이 급해요. 저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 신칭문 목사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네, 감사합니다. 2분 남았는데 1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나 이거 목사님, 저 노무현이가 어저께 시민혁명 끝나지 않았다는데 저거 안 됩니다. 제가 역시민혁명을 하러 나왔으니까 목사님 나 직책 하나 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에서 잘 왔다고. 제가 치안본부 있을 적에 나하고 아주 두터운 그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참 잘 됐다고 정 목사 이거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상임협동총무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협동총무라는 자리가 없었는데 저를 위해서 유인설관하는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상임협동총무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 운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원로 목사들이 그냥 벌떼같이 들어가지고 정청 안 된다고. 사실은 한 6개월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 그 과거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로 아스팔트에 뛰어돌아다니면서 20년 동안 구국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여태까지 활동해 왔는데 내가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아주 인성이 잘못 파괴돼가지고요. 이거 심지어 여기 목사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 우리 목사 자신 내가 목사니까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아니면 얘기 못해요. 목사들이 부패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창화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말씀 진행을 제가 순서를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원래 이제 어떤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 인사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제 자기 소개 잠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정에 참여하시고 정말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사회운동 이렇게 방향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줬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중간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진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아침 새벽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이진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교단은 여의도 순복음 그때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던 그때에 기도도 못하고 담임 목사들이 저는 원래 간리교 신앙인데 한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 많았겠죠. 그러나 산상 기도로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 그 하신 그 기도 거기에 힘입어서 평신도 저는 권사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단체의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김선도 목사님 작고하셨지만 소천하셨지만 그분과 같이 전국 청장년회 연합으로 해서 8.15 광복절에서 백두산에도 한 달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 살아나온 내용을 보면 박정희 시대에 잘 살아보세 거기에 올라타고 4.27 뭐 회장이나 뭐 강투라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못 살 때 그때 그런 일을 직접 체험을 하고 농촌 생활에서 보리개떡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직접 저는 체험하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앞장서서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발전적인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도 뒤늦게 나이 50에 신학대학을 가게 됐고 신대원 또 그 다음에 평신도에서 그 사명 받았다고 해서 거기를 제가 피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해서 가족을 내려놓고 이 목회의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상황에서 제가 목사가 됐다라고 해서 목사로서 과연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퀘스천마크를 항상 저는 던져봅니다. 성도일 때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과연 자기 자신은 얼만큼 사회가 바라는 물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목사가 실천적 사명을 띠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아멘. 어떤 사회에 있어지는 민간단체 여러 가지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는 영리적인 내용에 빠져서 확실한 국가관이 없고 거기서 뭔가 감투를 쓰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부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은 문제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무엇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까? 아닙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인데 가면 갈수록 자기 의지는 아니겠지만서도 거짓 근성을 가지고 남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몸에 배야 되는데 그런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민간 단체들 속에서도 저는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참 사람답게 사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뭐 잘 아시겠지만 최승규 목사님이랑 효운동도 제가 거기에서 했습니다. 뭐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단체들을 해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전부 연세들이 드신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계시고 그렇지만 참 서울에 뻔질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지는 상황에서 활기차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데 지난번에 한번 모임이 있다고 해서 오세영 목사님이 어떻게 추천을 하셔가지고 왔더니만 만나지 못하고 갔는데 오늘도 오셨는가 했더니만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단체 저도 환경단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적으로 직접 앞에 나가서 그거를 겪고 그래 나아가야 될 것이지 감투만 써서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한 수 배우려고 이 자리에 서울에
왔습니다. 저도 서울 생활도 했고 저는 강릉에서 목회를 하다가 고향의 삼척으로 가서 마지막 남은 목회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만 어찌 보면 제 인생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받아들이고 또 여기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을 좀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본인 자신이 그거를 겪고 나가야 될 것이지 원로 목사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떠나서 여기 서울에 인구도 엄청나게 많은데 보니까 거지 근성을 가지고 내가 어디 얻어먹을까 정신 하나 공짜 좀 먹을까 하고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말이지 목회자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갈 텐데 절대로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고 뭔가는 움직이고 활력소가 되고자 하는데 아지나모도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안에 끝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아직도 5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시간은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내가 살면서 정말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연합에 참여하신다면 방향성을 주시면 참 좋겠다 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진수 5번째는 김완식 회장님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속에서 왔습니다. 고성군. 작년에 우리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강원도 연합회장을 8년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의 중앙회 부회장도 8년 동안 하다가 작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 우리 본부장 우리 박상도 목사님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박상도 우리 목사님한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우리 또 삼촌의 우리 또 이준수 목사님 아주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 초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좀 아주 슬기롭게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목표 같습니다. 요즘에 아주 신문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면은 참 이 거짓말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 참 정치인들이 또 법조계인들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또 얼마나 부정스럽게 삽니까? 이것을 올바르게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백성은 생각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하고 또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답게 대통령부터 또 장관 그 다음에 기타의 시장 군수들이 또 법조인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말해야 됩니다. 이 양심을 우리 기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이 양심을 안 갖게요. 지식
지식과 같습니다. 지식을 하다 보니까 이 양심을 못 갖추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버스나 또 지하철 타 보면은 이 뭐 그저 핸드폰에 보지 인간이 자를 양보 안 해.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정신들이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또 거짓말하고 있는데 또 거짓말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박사님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살답게 살기 위해서는 양심을 쏘지 않고 만 백성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참 양심을 쏟지 않고 그런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인들이 그런 백성들을 올바르게 사람답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인을 회장을 하다 보니까 요새 양로원이 있습니다. 양로원에 들어가면은 그다음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노인이 양로원에 가면은 그다음 저희 친구가 그 강릉에 효도마을이라고 한 400명이 있습니다. 400명. 노인들이 400명 있어요. 여기 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0세 먹은 노인이 한 15명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15명 그 자식들한테 이 공을 띄웠어요. 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100세가 됐으니까 우리가 준비 다 하고 아주 준비 다 마치는 음식 다 준비했으니까 거둬오세요. 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만 보고 가세요. 이렇게 공을 준비를 띄웠는데 그 15명이 한 사람도 오지 않다는데 그러니까 양로원이 생겨가지고 이 효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효도가. 그 자식이 그저 뭐 어머니 아버지가 주차장에 그런분에 양면 버리거든요. 근데 효도라는 게 없어. 효도 요즘에 효도가 양로원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박사님도 우리 본부장님 이 빨리 사단법인이 생겨가지고 이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그다음 또 사단법인이 잘 되면은 법적단체를 만들면은 이게 잘 나와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는 굉장히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이 사단법인이 생겨가지고 이제 각자 뭐 언론개통, 그다음 법조개통, 그다음에 뭐 경찰 아까 무슨 이 경찰개통, 또 뭐 노인개통, 뭐 여성개통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 좀 모집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주 사람답게 살린 이 단체가 아주 대한민국을 만들고 전 세계가 만들어서 이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왔구나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답게 살리는 본부를 해주신 우리 박사님도 우리 목사님들 깊은 감사의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내로 끝내기 때문에 종 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우리 사단법인 이렇게 창립 총회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제 또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6번째 곽순규 목사님 모시고 말씀 시작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도 천안에서 올라온 곽순규 목사입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방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천안으로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연령이 제가 낮은 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53년생밖에 안 됐습니다. 아까 이제 뭐 종교나 이런 것을 아우러서 뜻을 펼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미리 부탁드리기는 연령대도 좀 아우러서 어르신들 머리에서는 어르신들만 사람답게 살고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인생을 가르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의 미래 인생을 어째야 되는지 좀 물어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더 생각을 넓게 보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요. 저는 천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목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제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얼떨결에 제가 이제 이 사회복지 운동도 하게 됐고, 뭐 봉사단체 운동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그 세계적인 NGO까지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방법이나 내용들에 오늘 나온 말씀들 중에 좀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가 그걸 제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운행하는데 반영이 되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저는 5분 하고 5분을 질문 시간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동청회라고 왔지 제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던 모든 코드와 이게 베이직 코드라, 사람답게 살기 운동이 베이직 코드라, 이 코드가 맞을 수 있겠다. 만약에 맞아 들어간다면 그 반향 효과는 엄청날 거다.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운동이다. 그런 공감이 돼서 왔을 뿐이지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단지 이제 이준수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옵니다. 저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가 오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하죠. 머리 굴려보겠죠? 따져보겠죠?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저분이 말하면 나는 간다. 이것을 꼭 말씀해 주시고, 저는 주로 충청도란 광역에서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 나서 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걸 내려보내도 네트워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곧 사장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질문으로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곽순규 목사님 말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정말 이게 누가 누굴 가르치고 지금 여기 연령대 이런 걸 떠나서라도 함께하는 일이라군요. 아마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가 지금 우리 곽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많이 지향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뭘 가르친다.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우리가 평생 교육이잖아요. 그냥 90살을 드셔도 100살을 드셔도 배우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양하게 배울 거고 다양한
그런 걸 반영하도록 좋은 편이라고 생각드리고 또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만 하여튼 7분 정도 끝내줬기 때문에 딱 잘 끝내고 있습니다. 7번째 김수영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문영 목사입니다. 본명은 김수영인데 제가 김문영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신학 공부는 신학대학원은 99년도에 또 제가 현장에서 뛰다가 이제 비즈니스 선교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또 이렇게 누구세요? 이게 또 직분이라는 거가 예. 있어야 또 권위가 있고 예. 일에 지금 진행 가른 말을 좀 반까지 할수 있어서 이해해서 이렇게 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웃을 때요. 저는 이제 여기에 내가 관심은 이 반까지. 제가 무궁화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기 본부장님 목사님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오늘도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뭐 시민 단체 사회 운동에는 본래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한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일본인들은 가장 관심이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아니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상당히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면에서의 우리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쪽에서 움직여야 된다.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고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도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설교를 할 때 말씀을 할 때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주인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자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이 참 너무나도 이게 문제가 많다. 근데 가장 그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주변 국가의 관계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이제 두 가지의 관심 사항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목회의 길로 가지 않고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아니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는 이게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게 경험하는 거 동일한 그 십자가를 경험을 하게 되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고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이요 동진의 문명과 서진의 문명이 서양 문명이 만나는 공간이에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북한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거가 이 동질의 문명, 대륙의 문명과 서질의 문명, 기독교의 문명, 서양 문명이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만들 것이냐, 융복합을 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오전에는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던 메시지를 전하고, 오후에는 민족 사상에 대해서, 민족 경전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하고 이렇게 민족 경전이 중심이 된다든지 또 다양한 민족 사상들을 같이 공부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또 마침 무궁화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좀 관심을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아까 네트워킹도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킹에 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비즈니스 센터를 한 10만 개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좀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1000개 정도라도 비즈니스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또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는 뭐 10개만 만들어도 뭐 어디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동풍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서풍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북풍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남풍의 능력의 바람이 불게 하신다고 하면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그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은 그런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는 이제 경제 문제는 제 관심 사항은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거가 이게 시드머니 이야기하고 비즈니스 선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얘기 안 하고 비즈니스 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오후 시간에는 성경을 강의하면서 민족 사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융복합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그런 하고 있는 일들에 이제 끌어당기면 그런 일들이 아마 좋은 융복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사실 우리 인류의 시험 문명의 뿌리하고 우리 한민족이 연결되었다. 제가 이거를 사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인류의 시험 문명이 우리 민족과 연결됐는데, 이게 시험 문명의 뿌리가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수메르 문명을 만들어내서 수메르를 통해서 모든 그 서구 문명의 뿌리가, 그 다음에 그 성경도 히브리어라는 단어도 그 수메리어 그 쐐기 문자를 통하여서 그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동쪽으로 와서는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한자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발음한 대로 그대로 표기한 것은 가림토 문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훈민정음을 통하여서 소리 나는 대로 본래 인류가 처음에 쓰던 그 언어 그대로 그것을 표기하는 데는 우리 가림토 문자 이 훈민정음을 통하여서 그대로 전수가 됐고, 이 글자는 서양으로 가서는
수메르 문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고 이게 동쪽으로는 한자 이 문명을 통하여서 이게 이제 다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런 사상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의 이런 이야기들이 모든 사상과 별개의 운동이 아니라 다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연결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이제 융복합이 일어나고 우리가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현 목사님은 뭐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면 아까 비즈니스센터 선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융복합이 된다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김숙희 우리 대표님 실장님이 오셔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 준비 박상진 목사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우리 김숙희 실장님 나오셔서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제가 좀 가슴이 좀 떨리고 너무나 흥분될 만큼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이미 우리 박성덕 목사님과 함께 오늘을 위해서 참 많이 준비하신 걸 여태까지 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정신과 또 이념과 종교 철학 모든 국가 종족을 다 추월해서 정신혁명을 이루어나가는 선구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김숙희 우리 실장님은 이쪽에 이제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에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런 일을 도와주고 진행을 도와주고 하는 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견을 발표한 자 같더니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취지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런 계속 창립총회 전까지 이런 모임, 소모임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지금 매주 목요일 날 11시에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소모임 형식으로 미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이런 모임을 가졌지만 창립총회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방향성도 얘기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걸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연합을 준비하면서 3년 동안 준비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준비하고 다양하게 그러면서 사단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여하신 분도 같이 공유하고 우리 아까 김현우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운동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이렇게 접할 계획입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박상동 목사님 모시고 마무리. 우리가 제목 따라하십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다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사실은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아주 마지막에 할 사업 사람답게 사는 운동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가 3년 전부터 여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임대료가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가세가 10%니까 165만 원, 또 관리비 5만 원, 170만 원. 거기다 전기세 뭐 쪼개면 200만 원은 아주 엿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가평 설악에서 여기를 오는데
2시간 걸려요.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또 성격도 그렇고 또 제가 여기 주인이니까 밥을 사도 제가 사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한 달에 경비가 돈 100만, 아니 죽게 잡아도 100만 원 나와. 그러니까 한 3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가 뭐 돈도 뭐 있어요. 저거 구멍가게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하면서 거기서 수입 뛰는 걸로다가 이걸 해오는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그래도 끈을 놓지 못하고 카톡에다 이렇게 이제 이 목적에 대한 얘기를 올리는데 몇몇 분들이 이거 좋은 생각이시라고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 이거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걸 범국민 운동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단법인 준비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같으니까 요거 유인물 준대 3번째 장, 첫째 장, 둘째 장, 3번째 장 보면 사람답게 살기 운동회랑 3대 기조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회 3대 기조.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3대 기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 사단법인 사람답게 살기 운동회랑 3대 기조. 첫째가 양심 회복 운동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양심에 따라 살는데요. 근데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가끔씩은 시비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뭐요? 저기 앉았던 또 이렇게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 깊은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아주 가벼운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사는 돼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시비적으로 말하다가도 그렇게 말하면 그냥 쑥쑥 가버려. 사람답게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쉽고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래요. 세계에서. 그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통계 안 봐도 괜찮아요.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어쩜 그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했고 거짓말도 그렇게 잘해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무고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래요.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무고를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왜 무고를 못할까? 거짓말을 왜 못할까? 그 사람들은 다 총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짓말하면 쏴 죽이는 거야, 이 새끼야. 근데 우리는 거짓말해도 누가 안 쏴 죽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아주 거짓말하는 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첫째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양심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양심이 뭐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요. 옛날에 6, 70년대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그때는 약간 어디 지나가다가 그때 아주 가난하고 궁한 때잖아요. 간식이 어디 있어요. 지나가다가 보면 오이 덩굴 있는데 오이가 있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서 따먹으려고 그거 하다 보면 사람은 없는데 저기서 내려다보는 것 같아. 이 양심의 소리. 근데 요즘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첫째는 뭐냐? 양심 회복 운동이에요. 아까 우리 저기 목사님 누가 누굴 가르치냐는데 우린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답게 살기 운동은 사실은 가르치자 하는 게 운동이 아니에요. 양심에 따라 살자고 하는 거, 캠페인하는 거예요. 캠페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정말로 양심대로 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답게 사는 거 이거 가르쳐서 되겠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문화를. 그래서 스스로 자기 양심에 거역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같이 운동하는 거. 그게 뭐요? 양심 회복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는 게 첫째 기준은 양심 회복 운동. 근데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만 다녀도요. 이거 양심 회복 운동 캠페인이 그냥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아까 우리 대한노인의 회장, 삼척 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야 요즘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요, 아이고 그냥 그 사람 있는 데서 그냥 끄라고 쭉쭉. 아이고. 근데 걔네들 보고 가서 뭐라 그래 나가는요, 여러분 망신다 해요. 당신이 뭔데 이러고 들여다니면요 꼴장 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놈들 옆에 가서 제가 이러고 서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러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 했던 놈들이요, 배 밑에 다 떨어지는 것처럼 쭉 떨어져서 와서 사라져 몰라요. 이게 양심 회복 운동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거라니까요. 근데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이제 남은 여생 뭐 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장수해서 뭐 할 건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했다. 장수해서 뭐 할 건데요. 사람들이 장수하긴 말이에요. 장수하려고 아주 몸부림쳐요. 장수해서 뭐 할 거예요? 쌀이나 소비하고 똥이나 생산해다 죽으면 그게 뭔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수해서 뭘 거냐 이 말이요. 경주장에 들어가서 담배를 하고 어르신네들이 이것만 입고 다녀도 캠페인이 된다니까요. 전국 학교 등하교육회 보면은요, 그 사거리 이런 데서 저기 저 노인네들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좀 이런 것도 입고 입고 말 안 해도 괜찮잖아 그냥.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오전에 오전. 이건 뭐 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입고 다녀보니까요, 내가 사람이 되더라고. 내가. 아까 차에서 뭐 다리도 안 펴주고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입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래도 지금 75 됐는데 나도 거기 앉을 자리가 자신이 있는데 이거 입고서는요 거기 마음대로 못 앉겠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같았어. 누가 또 나한테 성질 구슬을 해도 그냥 저게 성질 급하거든요. 하고 싶은데 참 내가 주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걸 입고 되니까 사람이 되더라고. 나만 사람이 되나?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면 한 번 식당에 갔는데 이거 아닌데 마주 앉았는데 한 80 넘으신 어르신 내가 식사가 나왔는데 그걸 못 들고 수저를 들고 이러고 계셔. 그래서 아니 어르신데 왜 식사를 안 하시고 그러세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 제가 이 밥을 먹어도 되나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그럽니다. 연세가 80 넘으신 어르신 내가 왜? 지금까지 내가 너무 부끄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밥을 먹을 자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께 살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거는 10만 원이 넘으니까 이거는 다 입고 내기 그렇고 이거를 이제 어떤 단체나 뭐 이 교회에서 기증을 받으려고 그래. 이거 하나에 10,000원씩이면 해요. 그래서 우리 은퇴 목사님들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목사님들 여기 매일 몇백 명이 다니세요. 몇백 명이.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평생 부름 받아놨으면 헌신적으로 해다 보고
은퇴하다 보니까 대교장 목사님들은 연금 좀 있지만요 7, 80% 목사님들이요 정말 거지 중에 산 거지예요. 그렇게 바보도 잡수러 다니는 거예요. 교통비가 없어요. 지하철은 그냥 공짜니까 되는데 버스비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분들한테 밥 대접해드린다면요 여기 300명씩 모여요. 그분들한테 이거 입고 다니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뭐 하나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저 춘천서 여기 오고 삼척서 올 때도 기차 타고 올 때도 이거 입고 오고 아니 이분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 이것만 입고 다니면 이건 어마어마한 운동이에요. 어르신이 안 그러세요? 찾아낸 거라니까 이거. 그래서 제 1번으로 1차적으로 할 때 제가 7, 80 넘은 어르신네들 집어서 1000명에게 금년 내로 이걸 입고서는 서울 지하철 누비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먼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왜 그 사람은 표 생각해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 서울시청에서 이게 뭐요? 관계기관에서 그냥 눈을 왜?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이거잖아 또. 엄청난 역사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 제가 할 말씀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양심회복 운동이에요. 이거 돈 들여서 할 수, 어르신네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젊은 애들이 다니면서 아까 젊은 애들 해야죠 그랬는데 사람답게 살자. 이거 젊은 애들이 하면 웃긴다. 야 이 새끼야 이게 뭘 그렇게 나와요. 근데 어르신네들이 그냥 말씀 안 하셔도 이대구만 다녀도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지하철에 이러고 앉았는데 와서 이러더니 어르신들 최고래 나고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고. 청년들이 젊은 애들 돼요 걔네들 영리한 애들이라서 지금 우리가 방향 잘못 제시해서 그렇죠. 걔네들 얼마든지 사람답게 살면 들여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사람답게 살기는 경제안정운동이에요. 아까 제가 은퇴 목사님들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나라가 세계 6대 부국으로 진입을 해서 일본도 뒤쳐놨어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정말로 넥타이에 목사님이라고 겉을 다니시는데 바보처럼 막으더만. 그런 분들이 무슨 대접을 받아요? 뭔 사람 구실을 해요? 바보도 못 다니면서. 한 번은 재작년에 가난한 사람들 돈 주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걸 다시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일반 노동자들만 주고 목사님들은 안 줬었어요.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교회법 학회된 데서 그래가지고 항의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에게도 그걸 주도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거 주시어가지고 홍보를 안 해가지고 재작년까지는 목사님이 대부분 이거 다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카톡에다 올렸어요. 야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이 빠글빠글 몰려들어왔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받으면 250만 원, 못 받으면 8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받으면 뭐 창피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적어도 강단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여러분 사기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놓고서 여기를 150만 원, 180만 원 그 받으러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았어? 사람 구심 못해요. 경제 안정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두 번째 주안점 운동은 경제 안정 운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경제 안정을 할까? 어떻게 하면 평생 먹고 살 문제 걱정 안 할까? 할 수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요즘 그것을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여러분 지부 적어도 우리 회원이 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내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쓸데없이 오해부터 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적어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가 경제안전, 세 번째가 나라사랑 운동이에요. 아무리 많이 되고 아무리 높은 주에 있고 아무리 먹을 거 있고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국가가 자유민주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공산사회주의 되어지면 거기 무슨 인격이 있어요. 사람답게 살 방법이 없어요. 북한을 보세요. 거기에 뭐 인권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뭐가 있겠어요. 사람답게 살려면 나라가 먼저 자유민주주의, 그냥 자유민주주의 되면 안 돼요. 그건 방종에 이르게 돼요. 죄 짓게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덕담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래요. 근데 현대 기준에서 행복이 뭐예요? 타락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락하는 말이에요. 뭐가 행복해? 먹고 싸고 치고 그게 행복해. 그렇게 행복해. 오늘 행복해. 좋대. 행복하라고 하면 타락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릅시다. 보람있게 삽시다. 보람있게 삽시다. 옆에 분 보시고 보람있게 사세요. 보람있게 사세요. 보람있게 살면 행복해요. 즉이 작은 것이라도 보람있게 살면 행복해요. 어떤 할머니가 파지 주워가지고 여기 구름마에다 씹어서 조그만 턱이 안에 있는데 못 넘어가서 발발발발 떨어. 그냥 아니 그 잠깐 조금만 가서 해줘도 되잖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적은 일들이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해요. 녹록하게 해요. 보람되게 해요. 행복감이 와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보시고 보람있게 삽시다. 보람있게 삽시다. 근데 80, 90 되신 분이 뭘로 보람있게 살아? 좋은 제도들. 이것만 입고 다니면 된다니까요. 보람있게 사는 그거 어떻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감화를 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라 사랑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주일날은 비잖아요. 여기 맨 처음에 교회 하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하긴 했는데 어떤 교회를 할까?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교회! 교회는 되는데 그걸 뭐라 또 하나 교회를 만들어. 저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모델이 되는 교회. 뭐의 모델이 돼? 애국운동. 그래서 여기 교회 이름이 무궁화교회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무궁화교회. 무궁화교회예요. 애국운동의 상징이에요. 애국운동만이 아니에요. 사론의 꽃 예수를 상징해서. 그래서 무궁화교회는 애국운동과 더불어서 예수를 상징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어쨌든 나라가 바로 서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 사업 계획을 안으로 내는 거예요. 무슨 사업 계획이 아니에요. 본 법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첫 번째 목적 달성을 위한 첫 번째 맨 처음에 해야 될 때 홍보 유인물이잖아요. 제가 이런 책을 제일 첫 번에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소개하는 이 책자를 오늘 윤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만든 책이에요. 이것보다 더 멋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걸 찍어서 전부 다 돌릴 거예요. 무슨 돈으로? 협력업체들이요. 자기네들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 협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한 페이지 찍어주면요. 이 책 출판하는 값은 너무 나오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또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 우리 홍보 책자를 만들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이분이 첫 번째가. 두 번째, 캠페인 유니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우선 1000개를 만들 거예요.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 점차적으로는 전국 모든 경로당에 노인의 지부에 그분들이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서 대한노인에서 이걸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 우리가 다 해주고 대한노인은 입고만 다니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시겠죠? 아 그래요. 아 대한노인회도 사람답게 살지는데 이거 대한노인회가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대한노인회가 뭐하고 있어? 이러고 해야지.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 전체 다 이걸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자기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한 번씩 사 입으시고요. 이거 싸게 나면 13만 원은 공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따뜻해요. 안에 솜 들었고 이래가지고 아주 따뜻해요. 겨울에 입어도. 그리고 이거 빨래 가지고 다리지 않아도요. 그냥 입어도 이렇게 그냥 이래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입고만 다니시면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유니폼을 이제 보급을 하는 그런 걸 할 거예요. 회원 1000명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거예요. 1000명 그냥 하면 너무 대단한데 1000명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회원을 다른 데서는 준회원, 정회원 그러는데 준회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그 회원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그냥 날라리 같아. 그래서 우리는 준회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회원이야. 그 다음에 정회원이야. 그러니까 회원은 그냥 회원이고 정회원이 정회원이요. 근데 준회원인지 정회원인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합의를 해야 될 거지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모든 회원의 가입비가 10만 원이에요. 오늘들 가입비 내고 갔어요. 가입비 10만 원인데 현금 안 가져왔으면 카드도 돼요. 이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10만 원을 내면 이게 누가 10만 원 내겠어요? 제가 협력업체를 지금 다 이렇게 만드는 중이에요. 안정하는데 이게 뭐 15만 원, 30만 원인데 거기에서 우리 협력 그 업체 안정점에 가면 거기서 몇 프로 DC 치과 제가 이건 치과 지금 하는데 저는 뭐 그냥 공짜로 해주다시피 해요. 이게 지금 가짜 이빨이 덜렁덜렁했는데 치과 몇 프로 의료보험 수가 외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양한 업체 협력업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면 사람답게 살던 패스를 딱 내밀면 부는 값에서 몇 프로씩 딱 해주는 거예요. 10만 원 내게 조금도 아깝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병원에 가면요 5, 60만 원 아니 돈 100만 원 특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병원도 있어요. 10만 원 회원 아니 그 패스 딱 내놨는데 그런 거 해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10만 원 회원 가입비가 정회원은 일반 회원은 10만 원 한 번만 내면 평생 회원이야. 그런데 정회원은 매달 일정에게 그때 그걸 뭐 3만 원씩 내게 하는 거 아니면 의논해서 할 거예요. 그 정회원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되 그냥 이게 뭐 나는 저거 한식적으로 하겠어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회원 홍보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이 이렇게 좋은 운동이요. 이렇게 좋은 운동인데 가입비가 10만 원인데 10만 원 내면 뭐 이걸 표현한 그런 혜택이 들어와. 해보라고. 누구에게든지 권고하지 부끄럽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10명을 추천해서 가입을. 그럼 그분한테 여기서 50만 원 활동비 딱 드릴 거예요. 10명 단위로 2명, 3명 했는데 그냥 10명. 목사님들이 어르신의 목사님들이 인맥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좀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활동비. 또 이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지금 여기서 공부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도 인격에 손상이 되지 아니하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걸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돌아가면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사단법인되고 기부금 받을 수 있는 그건 재정기획부에서 받는 거예요. 그까지 받아놓으면 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카들 중에 800만 원, 월급이 800에서 1000만 원 받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세금 다 띄고 그냥 그래요. 연말에 가서 세금 공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금년서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런 거랑에다가 야, 네가 나 우리 사람답게 살던 놈에다가 얼마 기부했다고 기부금 확인서 내가 딱 해주는 거예요. 연말 정산할 때 그걸 넣어주면 세금 공제가 해서 환급이 나와요. 그러니 뭐 그걸 1000만 원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가 너 알아서 여기 기부해. 이제 내가 먼저 떼주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누구든지 생각해보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부금 그게 안돼 조수만 줘라 이거 취해졌더니 내가 그분 설득해서 왜 정부에다 100% 다 세금을 내 여기다가 10%에서 30%까지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뭐 조금은 여기서 운영비하고 그러면 난 거기에 적합하게 월급으로 주면 우리 법에 걸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활동비 해서 활동비 지급하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보람있는 활동을 하면서도요 활동비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게 되죠. 이거 외에도 아주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렇고 30분에 마치겠습니다. 식당에 40분에 예약을 해놨어요. 점심을. 홍보 가두 캠페인. 이거 정보 너무너무 많아요. 시리산에 그냥 버스 한 대 들여가지고 그냥 관광 가는 거요. 관광 갈 때 이거 전부 입고 다니면 그 캠페인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또 다른 데서 다 협찬 받아가지고 가구 홍보 캠페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선교육 강사 양성 이거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원로 목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뭐 학식 좀 이렇게 높으신 분들 지금 전국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50명 이상의 공장이나 회사 6개월에 한 번씩 인성교육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이거를 엉터리 같은 놈들이 거기 강사가 민간대학생 그 강사증 가지고 가서 거기 들어가서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강사님만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본은 돼 있잖아요. 여기서 방향만 제시해 그런 강의를 해가지고 인성교육 강사 민간 자격증을 여기서 발급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비를 해서 전국 각처의 각 교육기관이나 각 공장 회사단체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 강사를 양성을 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파송현상을 써라. 이런 로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뭐 은퇴한 목사님들이 다른 일을 못해도 우리 정 목사님과 누가 얼마나 잘하겠어. 보람 있지. 걷다 보면 돈 들어오지. 목사만이 아니잖아. 일반 어르신들도 다 인생 다 살만큼 사시면서 다 경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강사 자격증을 부여해가지고 우리가 로비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가지고 그러면 인성교육 강사 양성을 해서 여기에서 그것도 뭐 한 12주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그게 수강료를 조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씩 받아도요. 또 사무실 유지비가 되져요. 가지고 또 강사 양성을 해놓으니까 강사들 파송인데 그것도 또 좋고 또 우리가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자고 하는 이런 인성교육 강사를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7번 대한노인회, 대한택시운동조합 등 연관 기관에
그것을 협력자. 그래서 처음엔 제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라고 했었어요. 게다가 이제 이거를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가 아니고 사람답게 살기 운동 연합, 국제 연합. 그러는 것처럼 사람답게 살기 운동 연합. 그 연합이 뭐요? 대한노인회도, 택시운전조합도. 이 가지고 택시운전 대한노인회 말씀드려서 관계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이거 보내드리면 사주잖아요. 택시운전조합에 또 해가지고 스티커 사람답게 살자. 옛날 김수환 주기경이 내 탓이오 해서 캠페인 벌릴 때 있어요. 전국의 택시를 입고 다 붙이게 생겼어요. 그것보다 훨씬 이것이 택시마다 사람답게 살자. 전국 택시가 아니 택시뿐만이 아니라 자가용들 다 사회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를. 그래서 관련 단체들을 연합기구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닷개 운동 캠페인. 자, 저걸 보세요. 사람답게 살자. 빨간, 파랑, 남자, 여자. 가문태가 믿을 진짜야. 제가 이거 보통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고민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믿을 진짜 하나님 믿는 게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건 아주 기본이요. 근데 종교를 떠나서 일반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신뢰가 깨지면 인간관계는 파탄 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답게 살려야 돼. 밑에가 답게, 사람답게라고 안 썼어요. 교수는 교수답게 살아야지. 어? 불교 승려들은 승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는 국가답게 살아야 되고 대통령답게 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되지. 답게 운동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답게 다 하니까 답게 운동. 그리고 저명 인사 및 유명 연예인들 홍보대사로 해서 연예인들이 가는 장소마다 한마디씩 사람들까지 홍보해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돼.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시 금년에 다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조직만 되면 딱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 국민의식 개혁과 인적 함양을 위한 연수원 운영.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새마을 연수원과 가나안농문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새마을 연수원과 가나안농문학교에서 정신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교조들이 우리 국민의식을 완전히 파탄내버렸어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연수원들이 전부 문 닫아놓고 있어요. 관리비만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지면 정부하고 협의해서 각 지역마다 사람답게 살기 운동 의식개혁 연수원을 하는 거예요. 뭐 타이틀은 이름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 모든 기업체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3박 4일 와서 합숙훈련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작업을 해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왜 판판이 깨져요? 세계 2대 강국이에요. 무기도 뭐도. 그런데 우크라이나한테 판판이 깨지는 건 왜 그래요? 국민의식이 장군들이 탱크 팔아먹는데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판이에요. 그런 판. 그래서 국민의식 개혁이 되지 않으면요 이 나라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해나가야 되는 연수원을 통해서. 두 번째, 사람답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웰다이 요양원을 할 거예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있으면 불갑을 양로원에 갈 수가 있고 요양병원 갈 수가 있고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사람 아니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 왜? 다 영리단체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서 요양병원을 모델로, 요양원을 모델로 하는 거예요.
돈이요? 그 지금도 버튼만 누르면 될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영리사업이요. 이걸 우리가 요양원에서 정말 마지막 가는 그 삶을 사람답게 마지막을 보내다 갈 수 있는 요양병원. 그것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근교에도 하고 강원도에도 하고 저 제주도에도 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몇 달 살다가 아이 난 제주도 좀 가고 그걸 돌려 마지막 그런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왜?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쉬운 거예요. 또 국가에서 복지 사업에는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요. 우리가 프로젝트만 제대로 만들어서 들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 사업으로는 웰빙 요양병원, 웰빙 요양원 이걸 구성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사람 다음에 인성교육을 위한 장학사업.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설악 가평사람이면 조그만 동네를 놓고 생각했는데 누가 앞에서 깃발이 들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거기서 우리가 공부 많이 했는 건 장학금 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모범되게 사는 사람한테는 왜 그런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상 받는 놈은 하나인데 아니 공부만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착하게 살아도 받네? 아 부모님한테 효도해도 상을 받네? 자금 받네?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돈 아니에요. 명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명분 있으면은 여러분들 시골도요 서울에서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별장 짓고 시골에 나가 있어가지고요 요즘 시골에 돈 적은 거 아니에요. 구석구석 골짜기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명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거 아니래도요 장학사업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저 혼자 아무리 소리 지르고 댕겨도 안 되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신문에다 1,500만 원짜리 사람답게 살자 창립총회 조선일보가 1,500만 원이래. 거기다 한번 빵 1,500만 원에서 때려보세요. 천면에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게 뭐냐. 그 일을 하자고 제가 오늘 이 천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귀한 말걸음 하셨어요. 삼척에서 천안에서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겹게 감사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마음을 같이 하면 돼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회비 가입비 10만 원씩에 오늘 준비가 되셨으면 가입비 내고 가세요. 그냥 다음번 총회할 때에 그거 가지고 밥값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다음번에 총회할 때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50명만 딱 모이셔야 할 거예요. 그래도 한 50만 원 들어야 되잖아. 만원짜리라도. 그럼 뭔 돈으로 해? 여러분들이 가입비 조금씩만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다 될 수 있잖아요. 아, 그 밥값은 누가 할 건데? 아, 뭐 전자 혼자 다 할 거예요. 가지고 쓸 거. 아, 내가 지금 3년 동안 2조 원령이라도 못되니까 안 해도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제 혼자 해서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해야 이게 파워가 있는 거지. 현금 안 되면 카드도 자동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새 뜻을 같이 하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복되고 이웃이 복되고 나라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아름다운 국가가 그리고 이것이 세계로 전파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호 한번 하고 모두 마치는데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 제가 이제 전국에 부흥회 다니면서 했던 건데 이걸 여기다 적용을 했는데 자, 제가 뭐라 그러든지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하지 말고 이 손을 실제로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자, 우리 두 번만 연습합니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래가 좀 파워가 안 나와요. 이렇게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답게 살기 운동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박정 빨리 얘기하세요. 답게 살기 운동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이 이 손 안에 의식
파이팅! 파이팅! 다시 한번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은 처음엔 잘 안 돼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먼저 할 때는 목사님 무조건 이 선언 있습니다. 답게 살기 운동이 이 선언이 있습니다. 답게 살기 운동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 본인이 답게 살기 운동이 이선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가급적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게 살기 운동이 이선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이 이선 안에 있습니다. 의식개혁 운동이 이선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이선 안에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가 이선 안에 있습니다. 확실하면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다시 한번 파이팅! 파이팅! 박사로. 예, 우리 장모님이 여기 1번지 식당이라고 아주 식사 준비를 잘해.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는 데예요. 거기 가셔서 식사 같이 하시면서 좋은 서로 의견 교환하시고 그러시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안내 좀 하세요. 이상훈 목사님 앞에서. 예, 예.